안녕하세요, 일레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남재선생 묘소에 왔습니다. 선생은 고려 말의 문신이자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시호는 충경 본고하는 의령입니다. 개국공신 선생은 조선이 건국되자 농공행상에 참여하지 않고 고려인이 떠나 은둔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 아마도 고려에 대한 의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으리라 짐작됩니다. 고려 신하였던 선생이 조선 창업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적 번민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왕조의 포상과 권력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은둔의 길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선생의 마음을 알아주었던 이가 바로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는 은둔 중이던 선생을 직접 소수문화에 찾아냈고 건강히 잘 있어주어 고맙다는 의미로 있을 제자를 하사하였습니다. 원래 선생의 본명은 겸이었는데 태조가 제자를 하사하여 남재로 개명하게 된 것입니다. 태조 5년 도병마사에 임명되어 쓰시마섬을 정벌하였으며 이후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종 때 훈구 대신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영무의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남이 장군이 선생의 고손자입니다. 다음으로 선생의 묘역에는 세기의 묘소가 있습니다. 맨 위에는 선생의 무친인 나물번 선생의 묘소이고 중간이 선생의 묘소, 그리고 맨 아래 시인인 의령남씨 묘소입니다. 부친인 나물번 선생은 여말선초 문신으로 고려 때는 밀직부사를 지냈고 조선건국 후에는 검교시 중에 임명되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시인인 의령남씨 지묘는 정확한 인물 정보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이라는 윤명부의 품계를 통해 유추해 보면 왕실 종친에게 출가한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남재 선생의 손녀 중 세종의 넷째 아들인 이명내공과 혼인한 여성이 있었으므로 그녀가 묘소의 주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산인 불암산은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는 거대한 불상과 같다고 해서 부처바위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불암산을 등지고 있는 선생의 묘역은 평지에서 솟아오른 돌렬 형태의 언덕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의 묘역을 목탁으로 비유하여 노승이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는 노승예불형 명당이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무령론에 대해 짚고 넘어갈 지점이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산의 형상을 사람, 동물, 사물 등으로 비유하는 것을 무령론이라고 합니다. 무령론은 시각적이면서 직관적 설명을 제공하지만 그 해석이 주관적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같은 산을 보고 어떤 이는 호랑이라 하고 다른 이는 개라고 하는 것 같이 보는 사람의 인식 수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령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령론에 입각해서 점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와우형, 즉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고 하며 뒤새김질하는 소의 입이나 젖꼭지 부근에 혈이 맺힌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진열은 무령에 의해 생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진열 생성은 오묘한 기운의 질서 속에서 생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령론이 오랜 세월 풍수에서 활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음택이든 양택이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자리는 금닭이 알을 낳는 금계포랑형 명당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재물과 풍요로움을 연상할 것이고, 호랑이가 숲에서 나오는 맹호출이명 명당이라고 하면 권력을 연상할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어느 지사가 대주상의 묘자를 보고 이 자리는 용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비룡승천형 명당이라고 한다면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주상이 진열에 적확하게 모셔졌는가가 관건입니다. 한마디로 시렬한 상태에서 옥녀가 어떻고 선녀가 어떻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선생의 묘역에 노승이 예불을 드리는 모양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룡을 타고 생기가 내려왔는지 왔다 하면 진열은 어디서 생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국세는 인기우선하던 생기가 불암산에서 분기하여 묘역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쉽게도 선생의 묘소 바로 앞에서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는 을방향으로 빠져나가 표시한 수기처에서 개숙지를 실현하였습니다. 현재는 묘역 아래쪽에 공원이 조성되어 옛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곳으로 물이 모여들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토목공사로 외형은 변할지라도 수기처의 기운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선생의 묘술 배경으로 무령론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무령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 봉황, 옥녀, 선녀 등 무령의 대다수 용어가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존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실체가 없는 형상에 기반하여 점열을 시도한다면 결국 허구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풍수는 시각적 묘사보다 보이지 않는 생기의 기적 작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만사형통